모두 이쪽으로. 조심해. 갑작스런 소나기가 쏟아진 건설 현장에서 이윤아가 LED 신호봉을 휘두르며 외쳤습니다. 10여 명의 작업자들을 하나씩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마지막 사람까지 확인하려고 뒷걸음질하던 그 순간 빗물에 젖은 철판에 발을 헛디디며 발목이 심하게 접질렸어요.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본 이승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회사 직원의 사고에 65세 회장이 왜 이렇게 오열하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네요. 사연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대형 건설 현장은 쇠소리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2시쯤 되는 시간이었죠. 높은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곳곳에서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햇볕이 따가웠지만 모든 이들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주한 현장 속으로 65세의 이승철 회장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얀 안전모를 쓴 그의 모습은 여느 현장 관계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건설업계를 이끌어온 그의 경험과 노하우가 걸음걸이 하나하나에서 묻어났죠.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이승철 회장은 성공한 기업가다운 품격을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현장 곳곳을 예리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어디 하나 놓치는 것 없이 세심하게 점검하는 모습이었죠.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직접 살피는 그의 모습에 직원들은 경의를 표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다. 여기저기서 인사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업자들은 손에 들고 있던 도구를 잠시 내려놓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승철 회장도 한 명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회장님, 이쪽 배관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다가와 안내했어요. 방금 전 고객과의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온 이승철 회장은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공사 현황을 점검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그 가벼운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현장 한 구석을 지나가던 중 이승철 회장의 시선이 자석에 끌리듯 한 인물에게 고정되었습니다. 형광조끼를 입고 LED 신호봉을 들고 있는 작업자였죠. 특이하게도 그 작업자는 여성이었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차량들을 능숙하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손짓하고 오른쪽으로 신호를 보내며 현장의 교통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이윤아는 한 손에 신호봉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정확한 수신호를 보내며 작업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이승철 회장은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여성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그녀의 진지한 표정,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서 묘한 친근함을 느꼈거든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직원은 누구입니까? 이승철 회장이 현장 소장에게 물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져 있었습니다. 아, 이윤아 선생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손꼽히는 신호수죠. 여성이지만 정확도나 판단력이 남성들보다 뛰어납니다. 현장 소장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특히 안전의식이 남다릅니다. 작은 위험 요소도 놓치지 않고 미리 차단하거든요. 현장 소장이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이윤아에게 관심이 쏠렸어요.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승철 회장은 이윤아의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녀가 작업자 한 명 한 명에게 보내는 세심한 배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이 어딘가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언제였을까?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들, 천천히 가세요. 이윤아가 지나가는 작업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더욱 공손한 자세로 대했어요. 어르신, 발밑 조심하세요. 70대 용역 직원에게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안내했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이승철 회장의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보기 드문 예의와 성실함이었어요. 부모가 어떻게 키웠을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온갖 궁금증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장 소장은 이승철 회장의 갑작스러운 침묵에 의아해하며 기다렸어요. 평소라면 빠르게 현장을 돌아보는 회장이 한 곳에 시선을 고정한 채 서 있는 게 이상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 직원, 신호수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이승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자신의 관심이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도 더 알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있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이은 질문에 현장 소장이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현장에는 작년에 왔지만 경력으로는 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업 전문학교에서 교통안전을 배워서 꾸준히 현장에서 실력을 쌓았다고 하더군요. 현장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이승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혼자 사시는 것 같아요.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거든요. 이승철 회장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애틋함이 피어났습니다. 왜 이 젊은 여성에게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다른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형광 조끼 속에서 빛나던 이윤아의 진지한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서 반사된 신호등 불빛이 그의 가슴 깊은 곳까지 비추는 듯 했죠.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을까? 이승철 회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이승철 회장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서류 더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집중력이 뛰어난 그가 오늘은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야 했거든요. 그의 생각은 온통 오늘 현장에서 만난 여성 신호수에게 가 있었죠. 도대체 왜 이럴까? 이승철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단순히 직원 한 명을 본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어수선한지 이해할 수 그 진지한 눈빛, 책임감 있는 자세, 그리고 어른들에게 보이는 공손한 예의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서류를 덮고 창가로 다가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그의 얼굴에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그는 문득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어요. 25년 전 자신이 품었던 첫사랑 이미영의 얼굴이었습니다. 미영아. 그때도 이런 느낌이었을까? 처음 이미영을 봤을 때의 그 떨림,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지금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책상으로 돌아가 업무에 집중하려 했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철 회장의 가슴 한 구석에는 묘한 끌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이승철 회장은 무의식 중에 그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업무상 필요한 점검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실은 이윤아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매번 그녀는 성실하게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이승철 회장은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이승철 회장은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회장님, 대변합니다. 현장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순간 이승철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인명피해는 없습니까? 그가 서둘러 물었어요. 그날따라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가벼운 소나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거세어져서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숨을 헐떡이며 설명했어요. 누구입니까? 다친 직원이 이승철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이윤아 선생입니다. 여성 신호수요. 그 순간 이승철 회장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단순한 직원 중 한 명이 다쳤다는 소식인데 왜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지 심한가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응급처치 중입니다. 곧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이에요. 지금 즉시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에게 최대한 빨리 가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자신이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나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평소 깔끔하게 정리된 현장이 빗물로 인해 곳곳이 미끄러워져 있었습니다. 무릉덩이가 여기저기 생겼고 철판들이 빗물에 젖어 위험해 보였어요. 이승철 회장은 우산도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서둘러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죠. 회장님, 위험합니다. 바닥이 미끄러워요. 현장 소장이 말렸지만 이승철 회장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가슴은 이유 모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장 바지가 빗물에 젖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구급차가 이미 와 있었고 응급처치를 받고 있는 이윤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이윤아를 보자 이승철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어요. 평소 당당하고 씩씩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지금은 너무나 연약해 보였거든요. 의식은 있습니까? 그가 구급대원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의식은 있지만 발목 부상이 심합니다. 현장 직원들로부터 당시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회장님, 한 직원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시야가 한 뼘 앞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윤아 선생이 LED 신호봉을 들고 작업자들을 한 명씩 안전지대로 대피시켰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회장님, 다른 직원이 이어서 말했어요. 아직도 흥분이 가시지 않은 듯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빗속에서도 신호봉을 높이 들고 모두 이쪽으로 조심해 라고 외치면서요. 김 선생님, 박 선생님, 이 선생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안전하게 대피시켰거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부터 먼저 대피시켰어요.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어르신들,
천천히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서 한 분 한 분 안전지대까지 모시고 갔어요. 이승철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치게 된 겁니까? 그가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물었어요. 마지막 작업자까지 확인하려고 뒤쪽으로 돌아서는데요. 뒷걸음질하다가 빗물에 젖은 철판에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발목이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10명이 넘는 작업자를 모두 구하고 나서 본인이 다친 거네요. 이승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희생정신을 어디서 배웠을까? 누가 이렇게 키웠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는 구급차에 실려가는 이윤아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지, 왜 이렇게 마음이 애타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이 다친 것 같은 그런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빗속에서 LED 신호봉을 휘두르며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다. 자신이 다친 이윤아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순간 이승철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내려오는 눈물을 그는 닦지도 않았어요. 30년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젊은 여성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자신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가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조급함으로 가득 찼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윤아의 안부가 너무나 걱정되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 응급실로 향하던 그때 담당 의사가 다가왔어요. 이윤아 씨 보호자 되십니까?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회사 대표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승철 회장이 다급하게 답했죠. 다행히 중상은 아닙니다. 발목 인대가 늘어났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하루 이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쉰 이승철 회장은 의사의 허락을 받고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이윤아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저렸어요. 어제까지 현장에서 당당하게 신호봉을 휘두르던 강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였거든요. 회장님, 직접 오셨습니까? 이윤아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이 직접 병원까지 와서 문병하는 것이 당황스러웠던 거죠. 괜찮습니까? 많이 아픕니까? 이승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쉬면 곧 현장에 복귀할 수 있을 거예요. 이윤아가 미안한 듯 말했어요. 회장님께 폐를 끼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쉬세요. 이승철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이윤아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고 응급실을 나서려 했어요. 그런데 나가는 순간 그의 시선이 이윤아의 목에 걸린 작은 목걸이에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그것은 25년 전 그가 이미영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였습니다. 작고 소담한 하트 모양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 당시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이승철이 첫 월급으로 정성껏 고른 선물이었어요. 이승철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아픔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이미영과의 마지막 만남에서 그가 목에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이거 받아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젊은 시절 이승철이 이미영에게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병원을 나온 이승철 회장은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윤아가,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이승철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이윤아 씨의 신상 정보를 조사해 주십시오. 특히 그녀의 가족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리고 이 일은 극비에 붙여 주십시오.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심각한 표정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이승철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5년 전 가족들의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미영과의 마지막 만남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이미영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때 이미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이승철 회장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윤아가 자신의 딸이라면. 며칠 후 이승철 회장의 책상 위에 한 폴더가 놓였습니다. 이윤아에 관한 조사 결과였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힌 내용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성명 이윤아, 연령 30세, 어머니 이미영 작고, 아버지 미상. 보고서의 첫 줄을 읽는 순간 이승철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 계속 읽어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미영은 이승철 회장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남. 이윤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원에서 자랐으며 직업 전문학교에서 교통안전을 배운 뒤 8년째 현장에서 일하며 혼자 생계를 꾸려왔음. 보고서를 읽는 이승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모르고 살았던 딸을 우연히 만난 것이었어요. 그것도 자신의 회사 현장에서 말이죠. 그는 책상에 엎드려 오랜 시간 흐느꼈습니다. 미영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이승철 회장은 창가로 다가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딸을 25년 동안 혼자 키우게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후회와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그를 덮쳤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윤아에게 다가가야 할지, 어떻게 그 모든 시간을 보상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25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승철 회장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진실을 숨기고 살 수는 없었어요. 이윤아가 퇴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아 씨, 오늘 저녁 시간 괜찮습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승철 회장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떨림이 느껴졌어요. 이윤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승낙했습니다. 그녀 역시 회장님의 특별한 관심에 대한 의문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들이 만난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이 식당은 조용하고 프라이빗한 분위기를 제공했어요. 이승철 회장은 미리 독립된 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이승철 회장은 평소보다 말이 적었어요. 그는 한숨을 자주 내쉬며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윤아는 그런 회장님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뭐 잘못한 일이라도. 이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승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야. 처음으로 반말을 사용한 이승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의 어머니 이미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이윤아는 어머니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더구나 회장님이 자신을 반말로 부른 것도 놀라웠어요. 너의 어머니 이미영, 그녀는 내 첫사랑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윤아의 귀에 회장님의 말이 천천히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순간 이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이승철 회장은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빛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25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윤아는 밤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격렬하게 요동쳤어요. 왜 지금인가? 왜 이제야? 2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이윤아는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보고 유일하게 남은 유품인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일기장을 떠올렸어요. 고아원으로 가기 전 어머니의 오래된 친구가 그녀에게 건네준 작은 일기장이었습니다. 이윤아는 서랍에서 그것을 꺼내 펼쳤어요. 어머니의 삐뚤한 글씨가 그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오늘 승철이를 만났다. 너무 행복해서 꿈 같다. 승철이가 목걸이를 선물해줬다. 평생 간직할 거야. 그 안에는 이승철과의 추억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승철아, 우리 딸을 부탁해. 그 아이는 내 눈빛을 닮았단다.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사랑했으니까. 이윤아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이승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이윤아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신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이윤아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작업을 이어갔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이승철과는 아직 다시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현장에서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어요. 높은 곳에서 자재가 흔들리더니 아래에서 작업 중이던 신입 직원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 순간 이윤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어요. 조심하세요. 이윤아는 동료를 향해 달려갔고 그를 밀쳐내며 자신이 대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가 다쳤어요.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급차 빨리. 동료들의 외침 속에 이윤아는 의식이 흐려졌어요. 그녀의 마지막 기억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윤아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어깨에 통증이 심했고 머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옆에 앉아 있는 이승철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지친 얼굴로 이윤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깼구나. 이승철의 목소리는 걱정과 안도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밤새 이윤아의 침대 곁을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습니까? 이윤아의 첫마디에 아승철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이 이런 상태에서도 먼저 남을 걱정하는 모습에 그는 감동했습니다. 그 친구는 괜찮아. 내가 구했어. 이승철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대신 내가 많이 다쳤지. 어깨 인대가 다쳤고 며칠 더 입원해야 한다고 해. 이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승철은 매일 병실을 찾아 이윤아를 간병했어요. 그는 식사를 챙기고 그녀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윤아는 처음에는 그의 도움을 거부하려 했지만 점차 그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내가 회복되면 다시 시작하고 싶구나. 아버지로서 내 곁에 있고 싶어. 이승철이 수줍게 말했어요. 이윤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들어 이승철을 바라보았어요. 회장님, 이윤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니, 아버지, 그 순간 이승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딸의 아버지 호칭이었어요.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윤아야. 이승철은 이윤아의 손을 꼭 잡았어요. 25년의 공백을 메워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이윤아는 병실에서 천천히 회복해 갔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이승철의 정성스러운 간병과 진심 어린 대화가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는 매일 병실을 찾아와 이윤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갔어요. 퇴원 후 며칠이 지나 이승철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회사 내에서 그들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기자회견을 준비해 주십시오.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그는 이윤아를 찾아갔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고 싶어. 너와 미영에 대한 진실을. 이승철이 말했어요. 하지만 내 의견도 중요해. 어떻게 생각하니? 이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틀 후 이승철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그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내에서 회자되고 있는 저와 이윤아 씨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자 합니다. 25년 전 저에게는 이미영이라는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이 반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이승철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어요. 그리고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이윤아 씨가 바로 제 딸이라는 사실을.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기자회견 이후 이승철과 이윤아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극적인 재회에 감동했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물론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재산을 노린 기획된 만남이라는 억측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승철과 이윤아는 그런 시선들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윤아야, 내 어머니가 생전에 원했던 일이 있어.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운영하는 것. 이승철이 말했어요. 우리 함께 해볼까? 이윤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꿈을 이루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그렇게 그들은 함께 작은 교육센터를 시작했습니다. 이승철은 자금을 지원했고 이윤아는 현장을 이끌었어요. 그들은 매일 저녁 함께 봉사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교육센터는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어요. 특히 이승철과 이윤아의 이야기를 알게 된 많은 이들이 그들의 선행에 감동했고 함께 봉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공간에서 시작된 교육센터는 점차 확장되어 여러 지역에 분점을 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승철은 이윤아를 위해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 했지만 이윤아는 자신의 독립성을 유지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고 대신 그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점점 더 가족으로서의 유대를 쌓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윤아는 점점 더 이승철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갔어요.
어느 가을 저녁 교육센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든 정원에서 이윤아와 이승철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따스한 가을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윤아는 문득 이승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 맞죠? 이승철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그리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혈연보다 더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 그들의 가족은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25년의 공백과 아픔이 있었죠.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서로의 노력과 이해, 그리고 용서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밤이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승철과 이윤아는 그 별빛 아래에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내일을 기약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고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